이번 영상에서는 연산 증폭기 이제 여섯 번째로 그 옵셋 전압 그리고 옵셋 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어긋났다 이런 거죠. 연산 증폭기가 이제 그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에서 조금 어긋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옵셋 전압이 어떻게 전응이 되고 옵셋 전류가 어떻게 정의되는 것인가 하고, 이런 옵셋 전압과 옵셋 전류가 출력 전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러한 옵셋 전압과 전류가 출력 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효율을 도입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먼저 옵셋 전압과 옵셋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어긋나 있는 거죠. 어긋나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긋나 있는 거냐면,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고 그 등가율을 이렇게 썼어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입력 저항 RI라고 하는 값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 전류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입력 전류가 들어가서 그게 이제 어긋나 있는, 그래서 옵셋 전류를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연산 증폭기를 구동시킬 때 여기에 DC 전압을 걸고, 그리고 연산 증폭기는 이제 자동 증폭기로 되어 있는 이제 여러 개의 소자들로 되어 있죠. 그것들이 이제 각각 소자의 불일치로 인해서 어떤 옵셋 전압이 발생을 한다. 물론 이제 실제적인 연산 증폭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이득값도 무한대가 아닌, 그리고 출력 저항도 0이 아닌 굉장히 작은 값을 갖고 있다고 했었죠. 자, 한번 보면 7415A 같은 경우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는 이제 이게 복잡한 회로를 여기서 따지자는 게 아니고 여기 입력단을 한번 봐요. 여기 이제 반전 단자 마이너스 인풋 플러스 인풋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마이너스 인풋 이렇게 가보면 Q2라고 하는 트랜지스터, 그리고 플러스 인풋 되면 Q1 트랜지스터, 그래서 Q2와 Q1이 서로 마주보고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Q3와 Q4도 대칭으로 되어 있고, 이게 입력단인데 이건 자동 증폭기의 입력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입력단이 서로 대칭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게 이제 트랜지스터가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우리는 제조 공정에서 이게 미스매치가 불일치가 된다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이제 옵셋 전압과 옵셋 전류가 생긴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뭐를 이용하냐면, 실제적인 연산 증폭기에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옵셋 룰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단자가 빠져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런 옵셋을 이제 줄이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다. 우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옵셋 전압과 옵셋 전류가 무엇인가, 그것들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인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옵셋 전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출력 옵셋 전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출력 옵셋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을 보면 돼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반전 단자와 비반전 단자를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그라운드를 시켰으니까 여기에 이제 입력 전압의 차가 없는 거죠. 그러면 출력 전압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출력 전압 VO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 이것을 우리는 출력 옵셋 전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개방 루프 상태에서, 지금 루프가 개방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출력과 입력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 입력 단자에 0볼트가 인가된 상태에서 연산 증폭기 출력에 나타나는 DC 전압, 지금 VO라고 하는 값이 출력 옵셋 전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입력 옵셋 전압 또는 옵셋 전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지금 같은 경우 출력 옵셋 전압이 나타나는데, 요 출력을 0으로 만들었어요. VO라고 하는 값을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0으로 만들었죠. 그 0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입력에다가 강제로 VOS라고 하는 전압을 가하게 되면, 여기서 전압을 가하게 되면 여기 VO라고 하는 값이 0으로 만든, 그것을 우리는 입력 옵셋 전압이라고 얘기한다. 즉 출력 DC 옵셋 전압을 0볼트로 만들기 위해서 입력 단자 사이의 전압 차를 이제 가한 거죠. 입력 전압 차를 VOS만큼. BJT 오피앰프 같은 경우는 수 미리볼트 정도, 1미리볼트, 2미리볼트, 5미리볼트 이런 정도의 범위에 이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옵셋 전압이 왜 생기는가 하는 걸 보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연산 증폭기를 만들 때 앞단이 이제 자동 증폭기로 구성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트랜지스터의 이제 특성이 불일치하고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 공정들의 영향을 받아서 옵셋 전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옵셋 전압이 출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서 인제 이런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면 뭐냐면 여기에 인제 노란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이렇게 옵셋 프리 오피앰프, 그러니까 옵셋이 없는 그런 오피앰프죠. 옵셋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입력단을 인제 그라운드를 시키면 출력이 0 으로 나오는 그런 값들이고요. 근데 인제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파란 거는 액추얼 오피앰프, 실제 오피앰프 같은 경우는 옵셋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옵셋이 없는 이런 거에다가 뭘 갖다 걸었냐면 이거, 그죠? 요거 여기 출력단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입력 옵셋 전압 값을 이제 VOS만큼 걸었다. 이 VOS만큼 걸게 되면 출력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반전 증폭기와 비반전 증폭기 두 개를 다 포함할 수 있는데, 반전 증폭기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 단자에 R1, R2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입력을 걸었잖아요. 여기 입력을 걸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를 시킨 거고요. 비반전 입력 단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 단자에다가 입력을 걸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R1, R2하고 비반전 단자에 입력을 걸면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옵셋 프리 오피앰프에다가 옵셋이 있는 걸 갖다 걸었으니까 VOS라고 하는 것을 갖다 걸어서 강제적으로 VO 값을 0으로 만들었으니까 마치 뭐와 같아요? 그죠? 플러스 단자에 VOS를 걸은 거와 같아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비반전 증폭기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 비반전 증폭기의 형태를 갖고 있으면 출력 전압이 이제 비반전 증폭기의 증폭 한 만큼이 나타나겠죠. 그걸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VO라고 하는 값이 비반전 단자에 VOS가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페루프 이득 값이 1 플러스 R1분의 R2 값이 되는 이런 출력을 가질 수 있다. 이 출력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예를 들어서 VOS 값이 여기 VOS 값이 5mV이고 클로스드 룹 게인 1 플러스 R1분의 R2라고 하는 클로스드 룹 게인이 1000이라고 얘기를 하면 1000 곱하기 5mV 하면 5V잖아요. 그럼 DC 출력 전압이 플러스 5V 또는 마이너스 5V까지 갈 수가 있다. 물론 이제 이 VOS 값에 의해서 되는데 이게 어떤 데 영향을 주냐면 입력 뭐 AC를 걸었다면 그 AC에 걸은 거에 DC가 이제 띄워져지는 거죠. 그래서 입력 신호에 의해서 여기 이제 여기다가 입력 신호를 걸었다고 한다면 입력 신호가 이어서 출력 전압이 나타날 텐데 그 출력 전압에 그 입력 신호에 의해서 그 증폭되어 있는 그 값에다가 얼마만큼 요 DC만큼 띄워서 나타나는 그런 영향이 있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셋 전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AC를 걸었을 때 미리 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띄워져 있는 것에 의해서 출력 전압이 미리 뭐 플러스 쪽이나 마이너스 쪽으로 미리 세츄레이션 되니까 이게 증폭하는데 풀로 왔다 갔다 하기에 좀 힘들게 되겠죠. 그런 영향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옵셋 전압에 의해서 인제 출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텐데, 그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가 인제 오피앰프이고 앞에 있는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 오피앰프가 인제 그 어떤 회로의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회로의 신호를 받아서 증폭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는데 그때 인제 옵셋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요? 아웃풋이라고 하는 것이 인제 DC가 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조절을 해야 된다. 그 조절을 하기 위해서 연산 증폭기에 이제 단자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 단자를 따로 만들었어요. 아까 741 오피앰프에서도 단자, 눌링 하는 단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옵셋 눌링 터미널이라고 해서 단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가변 저항, 이 포텐시오메트라고 하는데 이거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변 저항을 갖고 여기다 전압을 이렇게 가해서 이걸 돌려가면서 출력이 0이 되게 만드는 그런 중간에 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줄일 수가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옵셋 눌링 터미널이 741 OPF 같은 경우는 앞에서 우리 봤듯이 여기에 이제 옵셋 눌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단자 사이에 뭐를 포텐시오메터 가변 저항이라고 하는 걸 해서 조정을 해서 이 출력 값이 0이 되게 중간에 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옵셋 전압의 영향을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실제 오피앰프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8핀으로 되어 있는 거에 옵셋 눌려 있으니까 1번 단자와 5번 단자 사이에 포텐시오메타를 가변 저항을 이와 같이 1번 단자와 5번 단자 사이에 이렇게 가변 저항을 해서 이렇게
그 조정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옵셋 전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옵셋 전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를 하는데, 이와 같은 연산 증폭기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IB1과 IB2가 있는데, 여기에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라고 라고 한다면 IB1과 IB2가 0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얘가 이제 전류가 값이 생긴다. 그래서 입력 바이어스 전류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기를 IB라고 정의를 하고, IB라고 하는 것을 2분의 IB1 더하기 IB2라고 정의를 하자. IB1하고 IB2 값을 이렇게 평균 값을 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IB1과 IB2가 거의 비슷한 값을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B1하고 IB2하고 IB 값, 여기 입력 바이어스 전류하고는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진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력 옵셋 전류는 정의하기를 IOS라고 표시를 하고, IB1하고 IB2가 차이 나는 값을 입력 옵셋 전류, 그 값은 이제 크지는 않겠죠.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한다, 그겁니다. 다음은 입력 바이어스 전류에 의해서 출력 전압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것인가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와 같은 그림을 보게 되면 R1, R2 익숙한 그림이죠. 여기에 이제 반전 단자에다가 입력 신호를 걸게 되면 반전 증폭기가 되는 거고, 비반전 단자에다가 입력 신호를 걸면 비반전 증폭기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그라운드를 이렇게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라운드를 시키면 우리는 출력 전압이 0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있어서 지금 IB1이라고 하는 값이 있어서 얘가 이제 출력 전압이 나타난다. 그 출력 전압이 얼마만큼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회로를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비반전 단자에 IB2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더라도, 여기에 이제 가상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접지니까 IR1이라고 하는 전류는 흐르지가 않죠. 여기가 접지고 여기가 접지니까. 그러면 IB1이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전류가 흐를 것이다. 그러면 VO라고 하는 출력 전압 값은 IB1하고 R2 값을 곱한 값이 되겠죠. 그죠? IB1, R2 값이 이제 출력 전압이 될 텐데,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IB라고 하는 게 입력 바이어스 전류였으니까 IB1과 IB1과 IB2의 평균 값이었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값이라고 그랬으니까 약 IBR2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있다고 한다면 출력 전압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냐면 요만큼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입력 바이어스 전류에 의해서 영향이 있어서 출력 전압이 이제 DC 이렇게 띄워져 있다고 한다면, 이 영향을 이제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비반전 단자에 R3라고 하는, 이와 같이 R3라고 하는 저항을 다는데, 이 R3라고 하는 저항을 어떤 조건에 맞게 달게 되면 이 영향을 이제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 회로를 해석을 여기다 R3만 갖다 붙인 거예요. 뭐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여기가 R3라고 하는 게 여기 전압이 걸려 있으니까, 이 전압은 여기에 가상 단락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V3, 요 단자가 V3가 되니까 V3에서 이렇게 전류 흐르고, 여기 IB1 흐르고 IB2 흐르니까 여기 전류 흐르는 IR2 값을 하니까, 우리는 회로 이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회로 푸는 방식에 의해서 풀면 되겠죠. 간단하죠. 여기 IR1이라고 하는 거, 여기 R1에 흐르는 전류 IR1이라고 하는 건 R1분의 V3. V3라고 하는 것은 R3에 걸려있는 전압이니까 여기 가상 단락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V3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인데,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은 R3 곱하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곱해야 되는데, 지금 IB2가 여기 흐르고 있는데 방향이 반대죠. 그죠? 그러니까 V3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IB2 R3. 그래서 그 값을 갖다 대입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IR2. 요 IR2라고 하는 값은 뭐예요? 그죠? IB1 더하기 IR1 값이 되겠죠. 그죠? IB1 더하기 IR1인데, IB1 마이너스 하고 이제 이 값을, 이 값을, IR1이 여기 있으니까 이 값을 갖다가 쓰면 되겠다. 이때 이제 VO 값은 쓰기를, VO는 여기 IR2가 여기 흐르니까 R2, IR2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VO 값
V5 값은 여기에 전압 강화 더하기 V3 값을 또 더해야 되겠죠. 여기 그라운드 값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R2, IR2 플러스 V3 값 하게 되면 V5 값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IR2 값을 위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썼고, V3 값은 아까 생각해 봤듯이 마이너스 R3 IB2였으니까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IB1이 있고 IB2가 있고 IB2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 생각할 때 IB1과 IB2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조금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를 IB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입력 옵셋 전류. 그래서 IB라고, 이와 같이 IB1하고 IB2는 거의 비슷하고 IB 값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얘들을 여기 이 요 항을 쓰기를 IB 값으로 다 빼내면, 자, V5라고 하는 값은 IB 값으로 빼내면 IB하고 R2 마이너스 R1분의 R2, R3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R3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출력 전압이 이제 이 입력 바이어스 전류 때문에 이제 어떤 값을,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값을 갖는데, 그 값이 어떻게 0으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출력 전압이 0으로 되면 좋겠는데, IB라고 하는 값은 0으로 만들 수가 없는 값이고, 입력 바이어스 전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걸 0으로 가로 안에 있는 것을 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 가로 안에 있는 것을 0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어떤 소식이 나오냐면, R3라고 하는 것이 R1 플러스 R2분의 R1, R2라고 하면 이게 0으로 돼요. 그러면 R3라고 하는 저항, 이 R3라고 하는 저항이 R1과 R2에 의해서 이런 걸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R1과 R2의 병렬 합성 저항값만큼 달면 된다. 그러니까 R1, R2라고 하는 값이 어떤 그 클로스드 룹 게인, 패루프 이득을 만드는 값인데, R1, R2 값, 저항 값에 따라서 R3 값을 조정을 하면 V5 값을 할 수 있다. 나중에 보게 되면 R1, R2 값에 의해서 R3를 조정한다면, 여기다가 이제 고정 저항하고 가변 저항을 해서 조절을 하게 되면 V5 값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입력 바이어스 전류에 의해서 영향을 줄인다고 한다면, 제거하거나 줄인다고 한다면 R3라고 하는 저항을 달아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 되냐면 R1과 R2 두 개의 저항의 병렬 합성 저항값만큼으로 하게 되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했던 것은 어떤 그 실제적인 오피앰프 같은 경우는 옵셋 전압하고 옵셋 전류가 이제 생기는 건데, 어긋났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 그랬죠. 그것에 의해서 생기는 그 영향을 생각을 했고, 그것을 영향을 줄인다고 한다면 어떤 회로를 구성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그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